네, 흥미진진합니다. 300의 승부, 이곳이 가른다. 이것이 오늘 정치데스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총선이 이제 며칠 남았는지 혹시들 헤아리고 계시는지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4월 2일이죠? 13일 남았습니다. 13일. 이제 13일 후면 여러분들도 다 투표장 가셔서 이제 투표하셔야 되는데, 자, 이 각 당이요,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이 지역을 우리가 먹어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개 지역을 콕 집었는데요. 어떤 지역일지 궁금하시죠?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서울에서 보면은 송파을 지역이라든지 또는 광진을 지역, 거기가 좀 상당히 좀 경합 상태로 보여져서 그 두 지역에서 저희가 이기게 되면은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걸로 이렇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저희는 130석을 지역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50석 내외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지역구가 총 253개입니다. 그중에 이 2개 지역을 이겨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은 서울 송파을과 광진을입니다. 콕 집어서 얘기했고요.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서울 송파을과 광진을이 격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현재 판세, 이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들 하시죠? 먼저 김 기자, 서울 광진을로 가보죠. 그렇습니다. 광진을에는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고 있는 모양입니다. 봅시다. 어때요?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두 사람 간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우세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고민정 후보는 47.1%, 오세훈 후보는 43.3%로 3.8%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엔 이게 이제 언제 조사입니까?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 조사네요. 자, 그러면 두 후보, 고민정 후보, 오세훈 후보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수많은 광진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당선을 기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꼭 이겨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고민정이 되어 계셨습니다. 광진 주민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진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광진의 모든 힘을, 저의 모든 능력과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에 광진 20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쓴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정치인이 이것을 쥐락펴락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진의 오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발전했습니까? 집권당 대표까지 했던 추미애 장관이 하지 못한 일을 초보 운전자가 와서 할 수 있습니까? 네, 수도권 승부의 바로미터 서울 광진을의 현재의 여론의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박빙입니다. 팽팽합니다. 3.8%포인트 차이. 참고로 광진을의 현역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이 지역에서만 지금 5선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 전문가 장 소장 보시기에는 광진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예. 저 광진을 선거가 결국에는 수도권 승부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예. 총선에서 누가 일당이 되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한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예. 저 지역은 여태까지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보수 우파가 이긴 적이 없어요. 광진을이요? 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만약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 예. 그렇다면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수도권에서 정말 다른 지역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줘보세요. 그럼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 간의 지금 차이는 오차 범위 이내 3.8%포인트 차이면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는 이게 선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름 힘을 내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죠. 저 표 차이면은 예. 아마 역대 최저표 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어쨌든 인지도, 서울시장이라는 인지도, 차기 대선 후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선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저 지역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변수가 뭡니까? 광진을. 저희가 성수역에서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건대역 사이에 야. 거기가 원래 그 단독주택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단독주택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살았는데, 서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예.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거기 바뀌어가지고요.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오.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예.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광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론의 흐름은 아주 정말 박빙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선거는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김 기자, 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선 인물이 있다는데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요. 고민정 후보를 지원 사격하러 오늘 광진을을 찾았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공식 선거 운동일인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지원 사격을 나선다고 하는데 첫 장소로 이제 광진을을 찾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함께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제 고민정 후보에 대한 격려의 이야기와 함께 뭐 손도 흔들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임 전 비서실장이 오늘 고민정 후보를 격려하면서요. 맞상대인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원래 제 선거를 하든 다른 사람 선거를 도움을 하든 다른 당 후보에겐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왠지 제게는 곧 떠날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마음은 벌써 풀밭에 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오세훈 후보가 이곳 광진에 뼈를 묻고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현실 정치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싹틔우고자 이곳에 오신 것인지 아니면 벌써 마음은 풀밭에 가 있는지 저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제가 언론인이라면 아마도 풀밭 정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처음으로 찾은 것이 고민정 후보가 출마한 광진을이었습니다. 참고로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고민정 후보는 그때는 대변인이 아니었고요. 청와대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었고 오늘 저렇게 지원 유세에 나선 거죠. 오늘 또 한 명의 인물이 고민정 후보의 응원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 인물. 문재인의 남자로 일컬어지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고민정 후보의 사무실을 찾아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고 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도 약간의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전에 이제 정성철 소장이 이제 굉장히 오세훈 후보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선전이 아니라 결국 최상에서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오세훈 후보는 지금 고민정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1대3의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고민정 후보,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과도 1대3의 구도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구가 바로 추미애 장관 지역구죠. 예. 그다음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보십시오. 양정철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 같은 분들이 와서 지금 첫날부터 지원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그 위기감의 방증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반드시 여기는 이겨야 되겠다라는 아주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진다면은 오세훈 후보가 뭐 대권 후보로 가는 건 개인적인 일이라 치부하더라도 말 그대로 여권이 심판받았다는 프레임이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그 오세훈 실장이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정강정책 연설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콩밭 정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정치인이든 자기가 큰 꿈을 꾸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콩밭에 가 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 조금 나간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그 위기감을 반영하고 반드시 여기를 꼭 사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전의 의지가 보이는 오늘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한 지역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서울 광진을에 이어서 수도권 승부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지역이 또 한 군데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서울 광진을에 이어서 송파을입니다. 자, 송파로 한번 김 기자 가보죠. 네, 이곳에는 2년 만에 리턴 매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2018년 재선거에 이어서 또다시 맞붙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현역인 최재성 의원과 앵커 출신의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자, 역시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최재성 후보가 37.5%, 배현진 후보가 40.3%로 2.8%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여기도 팽팽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두 사람 요즘에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송파 주민 여러분, 한 입으로 두말하는 후보 참 싫으시죠? 국회의원 뽑는데 두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한 입으로 두말할 사람입니까? 최재성은 든든한 후보입니다. 송파를 믿고 맡겨주세요. 기호 1번 최재성. 건강한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미치지 않는 건강한 생활하겠습니다. 자, 서울 송파을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인데 지금 최재성 의원이 몇 선이죠? 참고로 3선입니까? 4선입니까? 3선. 예, 어쨌든 예. 다선 중진 의원인데요.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서울 송파을 정말 여기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이 미래통합당의 험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녹록한 지역은 아닌데 이 선거 추세를 보면 배현진 후보가 2년 전에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격차가 좀 다소 났는데 계속 추격을 하면서 오차범위 내로 굉장히 좀 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재성 이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권의 어떤 그 상징성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파을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이 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최재성 의원은 4선 의원이니까요. 상당히 중진 의원인데, 미래통합당의 지금 배현진 후보는 당연히 처음으로 이제 총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장 소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광진을에 이어서 송파을의 완전 포인트랄까요?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 15대 때 이후로 보면은 우리가 선거 결과를 보면은요, 4번 정도가 보수파에서 이겼고, 2번이 이제 진보 좌파에서 이겼는데, 결정적으로 20대 땐 변수가 있었어요. 그때 새누리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하려다가 무공천을 했죠. 그래가지고 김성순이라는 그 구청장 출신이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명길 후보한테 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명길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인해서 재보궐선거를 했었는데, 저 지역도 결정적인 변수가 있어요. 무슨 변수가 있어요? 2018년도 송파을. 12월 달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만 세대거든요. 그렇다면 유권자가 거의 3만 명이 넘어요. 그 지역의 표심이 어디를 향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판세가 갈라질 것으로 헬로시티요? 헬리오시티. 그럼 뭐 하는 데입니까? 그냥 시티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지예요? 단지입니다. 단지? 단지. 거의 만 세대나 돼요. 오호. 그 입주한 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될지, 표심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평론가. 저는 여기 지역은 또 재미있는 게, 과거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가 여기서 당선이 됐었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여기서 당선이 됐었어요. 그랬던 지역이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갖고 있는 또 상징성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배현진 후보는 홍준표 전 대표, 당대표 시절에 영입한 그런 퀴즈로 영입한, 이른바 이제 퀴즈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세가 배현진 후보가 최재성 후보를 따라가는 후보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인데, 추세가 보기에 굉장히 아주 배현진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여기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광진을 송파을에 이어서 서울에 또 한 군데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의 지역구가 몇 개예요? 꽤 많죠? 49개입니다. 49개. 우리 그래봐야 지금 2개 짚은 거예요. 야, 이 지역 관심입니다. 어딜까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동작 구민이 자랑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정의자님 후보님도 뭐 동작의 자랑이 되시겠죠?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작으로 이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동작을 해놓고 그럼 착! 자꾸만 살고 싶네요.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는데요. 어렵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결석생이 많이 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율 출석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각자의 위생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화이팅! 동작팀은 화이팅!
네, 광진, 송파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작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여론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이수진 민주당 후보 46.4,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41.6, 이호영 정의당 후보 3.2, 두 전직 여성 판사들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지역 동작을입니다. 역시 장윤미 변호사 4월 15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오차 범위를 아주 간신히 넘는 정도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이제 앞서고 있는 오차 범위를 넘지가 않는 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요. 아주 거의 이제 너무나 접점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여성 정치인의 사실상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급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아주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제대로 이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든지, 그리고 사실상 원내대표직에서도 불명예 퇴진한 이런 부분을 유권자들도 좀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장 소장 보시기에는 자, 동작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이내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작을의 관전 포인트? 저 지역에도요, 지금 여성 판사 출신들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저 지역은 원래 민주당 쪽 분들이 공천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저쪽에 분열 때문에 됐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8대 19대가 정몽준 의원이 저기서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MJ.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중간에 사퇴를 하고 재보궐선거로 나경원 의원이 됐는데, 그때 상대가 노회찬 의원이에요. 예, 그분이 이제 저기서 붙었지만, 그때 나경원 의원이요, 정말 피말리는 싸움을 했어요. 얼마 차이 안 났어요? 얼마 차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역대 처음으로 제가 삭발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선거 전날, 투표 전날 그런 얘기까지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저 지역이 과연 지금 저 이수진 판사 같은 경우엔 처음 정치를 해보는 분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나경원 의원하고 상당히 지금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지역도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